안녕하세요. 카드사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답니다. 부실 여신이 1년 사이에 37%가 늘었다는데요. 부실 여신에 해당되는 금액이 1조 9천억이라고 합니다. 좀 지나면 2조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저 카드사 여신, 부실 여신이 늘어났다라는 게 뭘 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다중채무자들, 빚쟁이들의 이제 삶이 이제 몰락한다, 추락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다가 그냥 나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2030들의 부채가 어마무시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덩어리들이 폭탄이 돼서 터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터집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 자기 정부 때에는 터뜨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미루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의주시하고 좀 더 관리해 보려고 하는데 관리가 되냐라는 겁니다. 이미 관리할 수 있는 그 범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터집니다. 지뢰입니다. 지뢰. 건드리면 터지는데 그냥 덮어놨을 뿐인 겁니다. 지뢰를 제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 다시 올라간다. 뭐 이래저래 뭐 신고가 찍었다. 최고가 찍었다. 이런 얘기들을 떠들어대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은 주가 3천 넘어간다라고 떠들어댑니다. 10만 전자 얘기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0만 원 얘기하고 있고 뭐 비투해가지고 뭐 다시 지금 뛰어들어야 된다. 포모. 나만 또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를 계속 몰아가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 이제 후폭풍이 오는구나. 후폭풍이 이제 몰아치는구나. 따뜻한 집에서 조심조심하고 함부로 밖에 나다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조심하고 정말로 나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지만 이 삶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이제 그 폭풍에 같이 쓸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날씨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함부로 뭐 하겠다라고 설쳐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연체율이 2022년부터 올라갔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부실 여신을 수시상각하라. 떨어내라는 거죠. 떨어내서 재무제표상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것들을 좀 좋게 하라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조작이 아니고 뭘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제 수시로 이제 부실한 부분들, 마이너스 부분들을 손실 처리하라는 건데 참 말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뭔가 싶은 거죠. 10년 이내에 연체율도 최고 수준이랍니다. 참 심각하죠.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부실 여신은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 이자나 원금을 3개월 동안 못 갚은 겁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됐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그 대출자가 거의 끝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카드론 쓰고 막히고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파산이나 이제 끝이죠. 저도 참 되게 씁쓸한 게 최근에 이제 뭐 지인이 100만원 빌려달라고 이제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없다. 나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사무실 뭐 관리비 내야 되고 이래저래하니까 100만원까지 빌려줄 여력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사람 다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제 지인,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제 지인이에요. 또 그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저에게 이제 전달해준 얘기인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이제 간곡하게 계속 이제 부탁하고 요구하는 게 뭐냐. 이제 카드론도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빌릴 돈도 이제 마련하기가 다른 데서는 없다 보니까 진짜 염치불구하고 빌려달라 얘기해서 이제 저렇게 한 거예요. 참 황당하고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벤츠 끌고 다니고 아우디 끌고 다니고 다 부자인 것처럼 보이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되게 멋있게 다니니까. 옷도 다 명품으로 이제 이렇게 갖추고 있으니까 다 부자처럼 보이고 다 넉넉해 보이는 거죠.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통장 잔고에 100만원도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 8명이라고 하네요. 없다라는 겁니다. 잔고가. 그게 현실입니다. 매우 씁쓸하고 매우 암담하고 매우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확산되는 거죠. 카드론 막혀가지고 돈 이제 더 이상 빌릴 데 없으면요. 먹고 죽을래도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 되면 아이 나 몰라 하고 놔버리는 거죠.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 불이행자 되게 되는 거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뭐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뭐 개인회생 신청하면 된다, 파산 신청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요건에 맞아야 되는 거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조차도 최소한의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일부라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수행이 돼야 개인회생도 되고 저기 뭡니까? 파산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파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파산이 쉽게 될까요? 개인회생이 쉽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너무 만만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라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20대 30대들의 그 다중채무는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저는 그들의 탐욕과 욕심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부가 그들을 꼬드겨서 빚쟁이로 전락시킨 것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빡센 겁니다.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그들이 이제 정말 이제 엉망이 된 거예요.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요? 정말로 신중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최전상에서 살다가 정말로 세상에 두려울 거 없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몰락하고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궁지에 몰리면 이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하는 결정은 이제 극단적인 거죠. 참 씁쓸한 겁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빚을 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밥을 한 끼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빌리면 안 된다. 카드 쓰면 안 되고 돈 빌려서 뭐 할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삶이 쉽게 지더라는 겁니다. 빚지는 거 쉽죠. 근데 빚을 마치 있잖아요. 꽁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감당 못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파산하면 되지. 개인회생하면 되지. 이러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빚지면 큰일 난다고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요 카드 대란 저기 누굽니까 김대중 때 많았어요. 너도 나도 다 이제 빌려주다 보니까 카드 쓰게끔 해줬더니까 채무 불이행자에 파산자에 엄청 많았죠. 누가 그러잖아요. 빚이면은 양잿물도 마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빚내가지고 잘 되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빚내가지고 크게 돈 벌 생각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비투, 영끌,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걸 모르고 뭐 영끌 해가지고 뭐 돈을 벌었다 어쩐다 라고 얘기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냥 바보 병신 되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정말 카드 대란이 터져